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새로 나온 소설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목은 버드 스트라이크이고요. 2019년 3월에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. 아주 신작이네요. 작가는 구병모 작가입니다.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이 구병모 작가는 제가 알기로 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분은 그 청소년 소설도 쓰시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설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층이 넓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고정적인 그런 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떤 작가의 열렬한 팬이다 뭐 이렇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작품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약간씩 있는 편이라 제가 좋아하는 작품만 제가 이제 소장을 하는데요. 구병모 작가님의 책은 저희 집에 그래도 좀 여러 권 있더라고요. 위저드 베이커리가 우선 있고요. 이분의 이게 등단작인데 이게 제일 좀 유명하죠.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피그말리온 아이들이라는 책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파과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까지 해서 저희 집에 총 4권이 있네요. 이 정도면 저희 집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. 제가 한 작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그 작품을 모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선 거의 정유정 작가님의 그 작품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권수예요. 이 정도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작가님은 제가 생각할 때 꾸준히 어떤 그 공백기 없이 계속 책이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.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야기, 그리고 뭐 어른들의 이야기 이런 걸 골고루 다 담으시는 것 같고, 그리고 이 작가님은 제가 볼 때 그 판타지스러운 요소와 그 어떤 현실 문제를 잘 버무리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.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이 신작은요, 전 사전 정보 없이 또 그냥 어디서 듣고 팟캐스트 이런 데서 이제 그 구병모 작가님이 이제 출연한 그걸 듣고 신작이 나왔구나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읽게 된 거고, 그때 내용을 좀 들었을 때 이거는 막 이렇게 성인 대상으로 이렇게 막 현실 문제를 깊게 다룬 책은 아닌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 집 애들도 좀 읽으라고 그래서 사게 된 책입니다.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봤어요. 그랬더니 약간 이게 약간 뭐지?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 읽었던 위저드 베이커리나 뭐 피그말리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청소년 도서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나왔거든요. 그리고 파과는 뭐 성인 대상이었고, 근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는 독자 그 타겟을 누구로 했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이걸 읽고 다시 찾아보니까 영 어덜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영 어덜트 소설도 몇 권 읽었는데 이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그 보통의 청소년 대상 소설과 영 어덜트 소설이 다른 점이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청소년기에서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방황이나 또 이렇게 책을 다 읽다 보면 이렇게 점점점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그 외적 내적으로 모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, 뭐 그때의 방황, 뭐 고민 이런 게 담기는 게 공통점인 것 같은데, 근데 청소년 소설에 비해서 약간 이 영 어덜트가 다른 점은 이게 어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맨스 요소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버드 스트라이크는 읽다가 이게 주인공이 어리거든요. 10대거든요. 그래서 읽다가 로맨스가 이렇게 딱 들어있길래 이게 약간 저 어렸을 때 하이틴 로맨스 읽던 기분 살짝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거의 본격 판타지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제목이 버드 스트라이크니까 버드니까 새랑 관련이 있잖아요. 날개가 이 견갑골
저기 어깨 이쪽에서 확 펼쳐지는, 보이지 않는데 보통 사람 몸하고 똑같은데 갑자기 확 나타나서 펼쳐지는 그런 이제 날개 익자를 써서 익인이라는 그런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하여튼 익인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작가가 잘하는 그 판타지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용어는 이게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항공 용어잖아요. 그 뭐죠? 새가 이렇게 막 날다가 뭐 비행기 엔진이 훅 빨려 들어가거나 그 비행기 동체에 이렇게 막 부딪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뭐 새 한 마리가 뭐 이렇게 비행기에 부딪힌다고, 그 큰 비행기에 부딪힌다고 별일 있겠어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막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, 언뜻 보면 작지만 사실은 큰 일인 그런 일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들이 날아와서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책 읽기 전에. 그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. 역시나 어떤 유리로 된 그런 건물에 막 그 이긴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유리에 막 부딪히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. 도시 건물인 어떤 청사 건물에. 그래서 그런 사건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긴 중에 한 명이 생포가 되고, 이제 그 이긴이 이제 주인공인 비오라는 이제 남자아이인데요. 18살이 된 남자아이인데요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. 네, 여기서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도시와 고원지대로 나누어져 있는 세계입니다. 뭐 이게 어떤 나라라든가 뭐 무슨 어떤 행성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배경이 딱 좁습니다. 도시가 있고 고원지대가 있는데, 도시에는 보통의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고원지대에는 날개가 달린 종족인 이긴들이 살고 있습니다. 근데 도시는 말 그대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환경이겠죠. 그런데 이 고원지대는 이 이긴들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. 고원지대의 풍경은 도시인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배경을 잘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. 이 이긴들과 도시인들의 관계는 서로의 물자를 이렇게 무역하는 식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도시 사람들도 이 두 종류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나뉘어요.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 있는데, 이 보통이란 말도 좀 너무 이상한 것 같고, 하여튼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 달라 보이는 사람, 벽안인이라는 그런 인간이 또 나옵니다. 벽안인. 근데 이 벽안이라는 게 그 예전에 서양인을 지칭하던 말이잖아요. 파란 눈. 네. 그래서 이 벽안이는 생김새가 다른 도시 사람하고 좀 약간 달라요. 하지만 이들도 역시 도시 사람입니다. 그래서 머리가 밝은 색이고, 눈도 밝은 색이고, 빨간색 아니고요.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원지대에 사는 이긴들의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인 걸로 나와요. 그래서 딱히 도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.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. 하지만 도시에서는 이 고원지대에서 나는 어떤 뭐 나무 열매라던가 아니면 뭐 동물에서 채취한 뭐라던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원해요. 그래서 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도시 물자들, 공산품이죠. 요것과 같이 이제 무역을 하는 삶을 이제 살고 있는데요.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온순한 성격을 가진 이 이긴들이 다 때로 몰려와서 시청사의 건물에 막 공격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? 이게 궁금하잖아요.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생포된 이긴이 비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. 나이는 이제 18세가 이제 될 쯤 그런 나이고, 근데 이 아이는 외모가 다른 이긴들과 좀 다릅니다. 이긴들은
이긴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몸은 작고 날개가 굉장히 큰데 이 비호라는 아이는 몸이 커요. 그리고 눈 색깔이나 뭐 머리 색깔 같이 외모가 좀 달라요. 다르고 날개가 작아요. 그래서 잡힌 애를 두고 좀 이상하게 좀 다르게 생겼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. 이 도시인들이. 이 비호가 잡혀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냐 뭐 이런 취조를 받고요. 그 취조를 받다가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루라는 아이를 인질 삼아 같이 탈출을 하게 돼요. 이 루라는 아이는 15살 정도 되는, 근데 덩치는 그보다 더 작다고 하고요. 묘사가 그렇게 나옵니다. 이 루라는 아이는 이제 여자아이입니다. 이 시 청사에서 살고 있는 아이인데, 여기서는 이 시를, 이 도시겠죠? 이 시를 운영하는 사람을 시장이라고 하지 않고 시행이라고 하는데요. 이 루라는 아이는 전 시행의 혼외 자식이에요. 이 시행이 지금 대물림 되는 자리인가 봐요. 그래서 현 시행, 이름이 휴고라고 하는데요. 남자고 미혼인데, 이 휴고는 지금 전 시행 아버지가 지금 아프셔서 지금 생사를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지금 누워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중인 거죠. 그리고 휴고에게는 또 여동생인 탄이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휴고와 탄에게는 이 루가 엄마가 다른 어린 동생인 거죠. 그래서 이 탄은 이 배다른 여동생에 대해서 좀 약간 동정심이 있고 그런 데 비해서 휴고는 좀 냉정해요. 그리고 휴고는 지금 자기가 해나가고 있는 업무가 전 시행이 아버지에 못 미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루가 원치는 않았지만 비호에게 이제 납치되다시피 해서 같이 이렇게 가게 돼요. 그래서 이 루가 고원지대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이긴들의 삶을 직접 보게 되는 거죠. 그 속에 며칠을 살면서.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그 아바타 영화 봤을 때 그 나비족의 삶에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점점 그 나비족을 이해하게 되고 이들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동화해가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. 근데 루도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루는 이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것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직접 이 이긴들의 삶을 보고 같이 지내고 해보니까 도시인들이 이긴들에게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게 자기는 자기가 직접 저지른 것도 아니지만 너무 미안하다 그런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내용에 중요한 악역이 한 명 나옵니다. 이름은 마이라는 남자고요. 그 휴고의 여동생인 탄과는 결혼하기 전에 정략 약혼 상태인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은 벽안인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직책이 뭐냐면 도하라는 이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무기랑 뭐 비행기 같은,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행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유형기라고 하는데요.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큰 회사는 아버지 유한이라는 아버지 회장님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, 그 안에 이제 연구소에는 이 마이라는 벽안인이 그 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. 근데 아버지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고, 그리고 수시로 미과라는 그 열매를 먹는데 현실 개념으로 치면 마약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열매인데, 이거는 이제 고원지대에서만 나는 거라서 이긴들이 주로 생산해내는 거예요. 근데 이긴들은 이걸 마약으로 쓰지 않고 다르게 활용을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마이가 왜 악역이냐 하면 이제 시행인 휴고가 모르게 여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긴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수시로 먹는 그 과일 같은 그것도 비롯해서 뭘 하느냐면 무기 생산에 이긴을
이용하려고 해요. 이긴의 몸 구조를 연구해서 무기 생산에 그 활용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긴들을 처음에는 그 시체를 도구로 하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살아있는 이긴을 납치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돼요. 사실은 이 때문에 이긴들이 첫 장면처럼 때로 몰려와서 공격을 했던 거였어요.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거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.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고원지대와 이제 시행 휴고를 비롯한 그 시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, 그리고 이 무기를 생산하는 회사, 이곳에 있는 사람들, 마이와 마이 아버지,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엮여서 흘러갑니다. 그러면 결정적인 절정에 이르는 그런 부분은 어디쯤이냐면 이 마이가 비오를 납치를 해요. 왜냐면 비오는 외모가 다른 이긴들과 다르다고 했죠.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비오는 벽안인과 이긴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마이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. 혼혈인이니까. 그래서 더 연구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비오를 납치하고 이 비오를 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,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프롤로그처럼 짧게 들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누군지 모르겠고 이름 모르겠는 그냥 나가 나와요. 내가.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건 말씀 안 드릴 건데 하여튼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어린 왕자 보면 그 생텍쥐베리 그 비행사가 그 사막에 떨어져 가지고 막 그런 장면처럼 누군가가 사막 한가운데 밤에 에게 추락을 해요. 그게 나예요. 그래서 나 이렇게 되면 이제 밤이 되면 사막에 기온이 확 떨어지잖아요. 그럼 죽겠구나. 막 이렇게 생사를 어떻게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때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타나서 날개를 확 펼쳐요. 이긴이 죽어가는 내 앞에 나타난 거죠. 그 장면이 앞에 딱 나와요. 그러면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? 사막에 추락했던 누군가가 있고, 그러니까 날개가 없는 사람이죠. 이 사람은 유영기, 비행기 같은 걸 타고 왔으니까. 그리고 이긴이 이 사람을 구해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근데 한 가지 정보는 뭐냐면 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나는 기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큰 회사 같은 그런 거에 중차대한 임무를 제일 높은 자리를 막 물려받은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잠깐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읽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탁 시작하는데 휴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휴고인가? 이렇게 생각했다가 점점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. 그리고 그러면 약간 예상되시죠? 비오가 혼혈이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과 나를 구해줬던 그때 그 이긴들 사이에 또 로맨스가 있었겠죠. 그리고 비오가 태어난 거겠죠. 이거 스포 같나요? 저는 스포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다른 내용 얘기는 여기서 그만할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고 비오랑 어떻게 되나 그런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줄거리에 대한 얘기는 그만할 거고요. 제가 책을 다 읽었으니까 감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좀 다 읽고 났을 때 약간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막 이분이 글을 못 썼다, 이야기가 허접하다,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이긴이라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다르잖아요. 그래서 다름에 대한 그런 차별이라던가 공존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룬 책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다루긴 다뤘지만 아주 깊지 않아요. 이게 영어덜트 소설이라는 게 딱 맞는 게
심각한 주제를 물론 다루고 있지만 막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또 로맨스도 섞어 가면서, 그래서 이 작가가 이번엔 좀 약간 가볍게 쓰려고 했나?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. 그런데 너무 이제 멋진 점은 뭐냐면 이 구현해 내는 세계입니다. 제가 아까 영화 아바타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. 그거처럼 이, 이 작가가 어떤 꿈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그걸 이제 확장시켜서 이 책을 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, 이긴들이 사는 그 고원지대가 정말 환상적이고 신비로워요. 이긴들의 모습도 그렇지만 그 특히 날개도 그렇지만 뭐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이라던가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의 묘사가 굉장히 신비로워요. 그래서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위저드 베이커리나 뭐 파과 같은, 제가 앞에 이거밖에 안 읽었거든요. 이런 거보다는 조금 메시지는 좀 덜하지만 반대로 무거운 걸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.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인 것 같고요. 그냥 저의 느낌이 약간 절정이 약간 약하지 않았나. 그냥 제 생각이에요.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. 결말도 이제 좀 전형적인 약간 그 성장 소설처럼 이제 루가 비오를 이렇게 떠나버린 비오를 이제 찾아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. 그러니까 비오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어딘가로 떠나 있는 상태, 루도 또 그런 비오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결말은 좋았습니다. 근데 약간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그 탄이 그 악역이라고 했죠. 그 마이를 마지막에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주고받는 대사, 그러니까 주로 하는 대사가 살짝 납득이 안 가긴 했어요. 나쁜 놈에게 너무 많은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구병모 작가님의 신작인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. 여러 책 중에서 이 책은 영 어덜트 들이 읽으면 좋을 그 영 어덜트를 타겟으로 한 책이라는 거 알려드리고, 제가 간단한 내용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가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